어떠한 부분의 축이 가장 문제를 만드는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축의 엇갈림으로 인해서 문제는 생기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노바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비대칭 얼굴을 어떻게 하면 보다 보기 좋은 대칭형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좌우측 얼굴의 크기가 다른 것, 또 하나는 높이가 다른 거죠. 크기가 다른 거는 시각적으로 볼륨이 한쪽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높이가 다르다고 하면은 양쪽 눈높이, 귀의 높이 혹은 입꼬리의 높이가 달라서 입술이 살짝 틀어져 보이는 그런 형태의 비대칭이 가장 흔히 보이는 비대칭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 좌우가 완벽한 대칭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비대칭 현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크기가 좌우가 다른 경우에는 과연 어느 부분을 교정해서 보다 보기 좋은 대칭형의 얼굴을 만들까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큰 쪽을 줄이는 것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고요. 오히려 작은 쪽이 문제라면 작은 쪽의 볼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좌우측의 대칭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얼굴을 좀 더 작게 만드는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 큰 쪽을 줄여서 대칭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더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얼굴의 중심축의 기준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준선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대칭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일 때 어떠한 부분의 축이 가장 문제를 만드는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축의 엇갈림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기능적인 문제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음식을 먹는 저작 기능, 교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또한 턱관절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턱관절이 양쪽을 고르게 사용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관절에 무리가 적지만, 틀어진 상태에서 관절도 돌아감 정방향이 아니라 약간 토크라는 회전이 생긴 상태에서 입을 벌려야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턱관절의 마모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가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대칭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우측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골격, 뼈를 움직여서 맞출 것인지, 근육을 조절할 것인지, 지방층의 두께를 조절할 건지는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죠. 좀 더 복잡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중심축이 틀어진 경우에 대한 이야기겠죠. 중심축의 변형은 수직선과 수평축의 틀어짐이겠죠. 수직축에 비해서 수평축이 틀어져 있으면 입꼬리가 삐뚤어져 보이고 웃을 때 살짝 비웃는 것처럼 한쪽 입술이 올라간다든지, 치아를 이하고 거울을 봤을 때 양쪽 송곳치아의 높이가 달라서 치아 자체도 기울어져 있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양악수술이라는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 턱의 길이를 맞춰주는 방식, 삐뚤어진 교환면을 중심축에 맞게 맞춰주는 양악수술을 통해서 이러한 비대칭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살짝 삐뚤어진 경우는 사실 큰 기능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많이 틀어져서 관절이나 교합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양악수술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용기를 내셔서 해결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